정석경제학, S&P 500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다들 폭락 때 팔았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S&P 500에 장기 투자하면 된다. 폭락해도 팔지 마라. 버티면 오른다. 워런 버핏도 S&P 500 사라고 했잖아. 다 맞는 말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했고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수백만 명이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결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알면서 팔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정석경제학에서는 두 가지를 완전히 정복해드립니다. 첫째, S&P 500이 정확히 뭔지, 지수 투자가 어떤 원리로 돈을 버는지, 복리가 실제로 얼마를 만들어주는지. 둘째, 그 좋은 투자를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폭락 때 팔아버리는지, 그리고 다음 폭락 때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처음 들으시는 분도 끝까지 보시면 투자의 원리와 심리를 동시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S&P 500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 가장 크고 우량한 500개 기업의 주가를 하나로 묶어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S&P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라는 금융정보회사 이름이고 500은 포함된 기업 수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냐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500개 기업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S&P 500 지수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미국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미국 GDP의 80% 이상을 이 500개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사실상 미국 경제의 체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수 투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식 투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별 종목 투자.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다. 엔비디아를 사야겠다. 이렇게 특정 회사 주식을 직접 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지수 투자입니다. 특정 회사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S&P 500 전체를 통째로 사는 방법이에요. 통째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S&P 500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ETF는 상장 지수펀드라고 하는데 500개 기업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마치 주식 한 주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한국에서도 증권사 앱에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VOO, SPY, IVV 같은 이름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10,000원으로도 살 수 있고 1,000,000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애플도 내 것, 마이크로소프트도 내 것, 엔비디아도 내 것. 500개 회사의 아주 작은 조각씩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전 세계가 S&P 500에 투자하는가? 지수 투자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개별 종목 투자의 어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알려면 반도체 업황, 환율, 경쟁사 동향, 글로벌 수요, 경영진 판단, 이 모든 걸 분석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하는 전문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 평균을 이기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됩니다. 오랜 기간 장기로 봤을 때 대부분의 전문 액티브 펀드가 S&P 500 지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도 이기기 어려운데 일반 투자자가 개별 종목으로 시장을 이기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겁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 전체를 사자. 시장 전체를 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S&P 500은 1957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폭락도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38%, 2020년 코로나 때 마이너스 34%, 2022년에는 마이너스 20% 하지만 그때마다 결국 회복하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20년, 30년 장기로 보면 우상향이었어요. 이 사실 하나가 지수 투자의 핵심 근거입니다. 복리의 마법,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 10% 수익률, 감이 잘 안 오시죠?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연 10% 수익률로 30년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원금은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0년 후 계좌에는 약 6억 8천만 원이 쌓여 있습니다. 원금의 6배가 넘는 돈이 됩니다. 내가 넣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이자의 이자, 즉 복리로 불어난 겁니다.
시간이 길수록 복리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지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고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30년 동안 멈추지 않으려면 폭락이 와도 팔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72의 법칙, 내 돈이 2배 되는 시간, 연 10% 수익률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 더 실감나게 보여드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72의 법칙입니다. 72를 연 수익률로 나누면 자산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옵니다. 연 10% 수익률이면 72 나누기 10 약 7.2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됩니다. 30세에 1억 원을 S&P 500에 넣어두면 37세 2억 원, 44세 4억, 51세 8억 원, 58세 16억 원, 65세 32억 원, 추가로 돈을 넣지 않아도 시간이 저절로 이 일을 해줍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 수치이고 실제 수익률은 매년 다릅니다. 하지만 장기 평균이 이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가장 강력한 투자 도구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4%의 법칙, 얼마가 있으면 충분한가? 그렇다면 S&P 500으로 모은 돈, 실제로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 걸까요? 1998년 미국 트리니티 대학 연구팀이 수십 년치 주식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흥미로운 결론을 냈습니다.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매년 자산의 4%만 꺼냈으면 30년이 지나도 자산이 고갈되지 않는다. 이것이 4%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연간 생활비가 2,400만 원인 분은 2,400만 원 곱하기 25, 즉 6억 원이 기준입니다. 연간 생활비가 4,800만 원인 분은 4,800만 원 곱하기 25, 즉 12억 원이 기준입니다. 왜 25를 곱하냐고요? 4%의 역수가 25이기 때문입니다. 연 4%를 꺼내 쓴다는 말을 뒤집으면 필요한 총 자산은 연 생활비의 25배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법칙이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 환율,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기준점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막연하게 많이 모아야지가 아니라 나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숫자를 아는 것, 그 숫자가 투자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알면서도 왜 팔았나, 그리고 왜 팔면 안 되나, 여기서 오늘 두 번째 핵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한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락 때 파는 것은 손실을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역사적으로 S&P 500은 어떤 폭락에서도 결국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마이너스 38%, 3년 후 완전 회복. 2020년 코로나 마이너스 34%, 단 6개월 만에 회복. 팔지 않은 사람은 손해가 없었습니다. 판 사람만 손해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팔아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폭락 때 여러분도 똑같이 팔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심리 구조를 알고 나면 폭락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P 500은 단 33일 만에 34% 폭락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폭락이었어요. 그 순간 개인 투자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패닉셀이 쏟아졌습니다. 이러다 다 잃겠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일단 팔고 보자. 그 주식을 누가 받아갔을까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이 던지는 주식을 조용히 받아서 쌓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시장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수익을 가져간 건 버텼던 기관이었고 손실을 확정한 건 팔았던 개인이었습니다. 알면서 팔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행동경제학에 손실 회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약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10만 원을 벌었을 때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 고통이 2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 장세에서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지금 팔면 손해지만 더 떨어지면 더 큰 손해다. 일단 팔아서 손실을 멈추자.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해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자동 반응 시스템입니다. 폭락 앞에서 버티는 게 어려운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 편향입니다. 인간은 먼 미래의 이익보다 지금 당장의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5년 후에 오른다는 말은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좌가 빨간 숫자로 가득 찬 현실 앞에서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멀게 느껴져요. 지금 당장의 고통을 멈추고 싶은 욕구가 미래의 이성적 판단을 이겨버립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케이크를 보면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미래의 건강보다 지금의 달콤함이 이기는 겁니다. 주식 폭락도 똑같습니다. 미래의 수익보다 지금의 공포가 이겨버려요. 세 번째는 군중 심리입니다. 폭락 장세에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셨죠? 대폭 락, 패닉, 경제 붕괴 우려. 모든 미디어가 공포를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단톡방에서, 유튜브 댓글에서 모두가 지금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집단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는 게 생존에 유리했던 오랜 진화의 산물이에요. 주변 모두가 팔 때 혼자 버티는 건 본능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틀릴 수 있어도 함께 틀리는 게 심리적으로 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의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답은 구조입니다. 첫째, 자동 투자 설정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ETF를 사도록 설정해두면 폭락 때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오히려 싸게 사줍니다. 둘째, 볼 수 없는 돈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당장 써야 할 돈으로 투자하면 폭락 때 팔 수밖에 없어요. 5년, 10년 안 써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해야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폭락 때 뉴스를 끄는 겁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더 많이 흔들립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일간 뉴스는 소음입니다. 결국 투자에서 이기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 버티는 구조를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S&P 500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알면서도 폭락 때 팔아버리는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락은 위기가 아닙니다. 팔지 않으면 손해가 없습니다. 역사상 S&P 500은 단 한 번도 영구적으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진짜 위기는 폭락 그 자체가 아니라 공포에 눌려 팔아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경제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감정 투표기이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측정기다. 폭락 때 시장을 지배하는 건 공포입니다. 그 공포가 주가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 순간 조용히 그 가치를 줍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의 공포를 이용해서 기관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매번 반복됩니다. 다음 폭락이 왔을 때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뉴스를 끄세요. 계좌를 닫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매달 30만 원, 자동으로 30년, 그리고 폭락 때 팔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6억 8천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본 영상은 경제 개념 교육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정석 경제학 채널에서는 더 많은 경제 개념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